어제 SBS에서 다시 또 DDP 때문에 뭐 연락이 많이 와요. 서울신문사에도 뭐 여기저기 많이 와서 뭐 공안도 뭐 한다 그러고 그래서 어제 SBS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누가 봤다 그러던데. 인터뷰 중에서 늘 하면 한 시간 인터뷰하면 한 줄만 딱 뉴스에 나와요. 늘 그런 식이에요. 본래 대중매체는 그래요. 그 뭐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100시간 찍으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나오고 영화 보통 2시간짜리 영화 하려고 하면 한 400시간을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뭐 대여섯 시간 했다 해서 대여섯 시간 나오진 않아. 그러면 한 5, 6번 나오는 거지. 대여섯 시간 찍으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이랬다는 거지. 자하 하디드가 와서 이것은 뭐 맥락을 뭐 주변의 도시 뭐를 존중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포장 언어다. 왜냐하면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건축가는 액세서리부터 가구부터 건물까지 폼이 거의 똑같은 폼을 쓴다. 그 얘기는 그 주변이 중요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를 스케이핑하는 건축가다. 그래서 건축용어로 브랜드스케이프라 불러요. 네, 브랜드스케이프를 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포장지에 해당되는 용어죠. 뭐 환유적 풍경이니 하는 말들은 다 역사 문화를 풍경 하나로 만들었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건 일종의 포장 용어다 그랬는데 그런 말들은 이제 뉴스 안 나오는 거지. 그 뻥이에요.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삭제. 그래. 아니 뭐 SBS에서 뉴스에 나오는. 그거는 뻥이다 그래도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거지. 그렇듯이 스코피디온이 아까 말한 그 스코피디온을 얘기하게 된 것은 금방 얘기한 하디드처럼 하디드가 어느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잘하겠지만 특히 이제 뭐 동대문이나 뭐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주변에 복잡한 상권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맥락이 굉장히 섬세한 맥락에 관한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이 하디드가 안 맞는 거거든. 프랑겔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겔도 그 앞에 종묘 앞에 막 이거 하다가는 결국은 못 지었거든요. 그 사람도 주변 맥락이 중요 안 하다고. 근데 그 아름다운 건축이 만약에 뭐 오픈 스페이스 LA 같은 경우에 월터 디즈니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그 맥락이 중요 안 한 데는 마치 꽃 한 송이를 보듯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건축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건축적인 가치를 발휘하는 컨텍스트가 있고 그것이 전혀 작동 안 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하 하디드를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자하 하디드 건축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아이디어 없이 자하 하디드를 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자하 하디드 건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자하 하디드나 뭐 프랑크 게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그랬듯이 공간에서 그걸 뭐 특집을 낸다고 아마 다음 달에 나오겠죠. 전화 와가지고 뭘 물어보고 그러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을 신창원 신드롬처럼 신창원이 왜 이게 뭐 옷을 입고 오면 막 아줌마들이 따라 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제 그 자체를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 하디드 말로는 이랬다. 한국 건축계가 이 비정형이나 혹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처음으로 한국에 만들었으니 니네들이 이걸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대답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하디드랑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서구에서 한 20년 전에 나왔고 지금쯤에는 이미 시시하고 유행하고 누구나 다 하는 건데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그게 한국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에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고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기하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생산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가 안 되면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해도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돈을 2천억을 들여야 되는 걸 5천억을 들일 수 있는 준비는 특별히 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한국 건축가가 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동대문 DDP를 아까 말했듯이 신창원 신드롬처럼 그 하나를 두고 뭐 공간이 좋다느니 특이하다느니 비정형이라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건축을 마치 조각물 쳐다보듯이 하는 거다. 건축은 그 삶 속에서 이용이 돼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즐겁게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건축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능력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 규모면 어느 지점에서도 다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지점에서 한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규모 정도 되면 그리고 그 정도 규모고 그 프로그램을 담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도 안을 많이 냈지만
주로 소위 말하면 랜드스케이핑하고 아키텍처가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땅 위에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형과 건물이 일체를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디자인 프로포즈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디드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상황에서 건축가가 취할 수 있는 제스처는 거의 비슷하다고. 문제는 이제 주변의 상권하고 어떻게 동선을 많이 연결시켰거나 어떻게 서로가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섬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없는 거지. 실제로 없는 거지. 그 실제로는 그 주변에서 굉장히 그 건널목을 건너야만 될 정도로 이 아이솔레이트 돼 있어요. 똥떨어져 있어요. 고립돼 있는데 저 뒤로서는 도로는데 이쪽 대로변에서는 그렇게 스무드하게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이 건물보다는 주변의 동선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액세스를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은 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은 더 액세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어느 쪽에서든 그 공간이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 거니까 하디드가 했든 안 했든 이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그 시민 혈세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변하고 이게 딱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 지금 같은 말씀은 비평적인 것처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자체를 놓고 공간이나 맥락 안에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뭔가 이쪽에 옹호의 태도를 보이면 거의 무슨 그렇진 않아요. 하듯이 막 난리치는 게 현재 건축계의 분위기예요. 그렇진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비정형이고 새롭고 신선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좋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공간을 경험해야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아, 이런 공간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런 신선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생겼던 모든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충격을 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외국 건축가를 돈을 그만큼 줬을 때는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비정형 건축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해서 가장 맥시멈하게 작동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에 관한 문제지 무조건 뭐 외국 건축가 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비판만 한다거나 또 긍정만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까댈 때, 까대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 논의로 또는 악유 가능한 그 논리로 까느냐, 논리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까느냐의 차이라고. 그게 저희가 이제 후자에 가깝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왜 느끼게 되냐면, 그거는 뭐 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울시청도 그랬잖아. 주로 감정적으로 네. 뭐 폭력적인 어떤 의원이 얘기했지, 그건 감정적인 얘기거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건 아니잖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든 그것을 옹호하든 그 근거가 명확히 제시돼야 되는 거고, 그 근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깐다 안 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깔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이고 그 논리는 얼마나 건실하냐, 그 논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이냐. 칭찬한다면 그 논리는 무엇이고 그 논리는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지. 그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까야 되느냐 안 까야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두 패로 나눠서 한쪽은 까고 한쪽은 옹호하자라고 해서 논의를 해도 굉장히 생산적으로 나온다고. 왜냐하면 그 까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합당해야 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옹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그 논리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 가운데 지식이 생산되고 확장되는 거야. 그게 말씀하신 저희가 뭐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에도 그런 비평 문화잖아요.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 아예 그쪽에서는 사실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쪽에서 반대쪽에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런 논리가 그건 싸움이니까. 근데 지금이 똑같은 닮은 꼴이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건축 쪽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답답해서 뭔가 이야기 전개가 안 되고 토론을 이끌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문제를 또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 이런 어떤 배타적인 게 팽배한 상태인 것. 그러니까 비평이나 비판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래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 상대방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왜 그렇게 까야 되느냐라고 논리를 따져 물어야지. 그걸 제시해달라고 그래야지. 저도 그게 더 중요하지. 가는 아니라서 이제 그런 DDP가 뭐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자디드가 분명히 그 컨텍스트를 읽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하디드가 컨텍스트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하디드는 액세서리부터 가구부터 모든 것들이 폼이 비슷하다고. 그 얘기는 그 주변하고 상관없다는 얘기, 이미 계약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네. 왜냐면 주변에 맞춰서 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폼은 이미 미리 주어져 있고, 네. 그것을 갖다 놓기 위해서만 이게 방향을 돌리거나 조립하는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 정도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한용어로 말하자면 환유적 풍경이라는 말을 썼다고. 메타니믹 랜스케이프라고. 환유적 풍경이라서, 환유적 풍경이나 또 뭐냐? 역사와 뭐 문화와 도시와 뭐 전체를 하나의 풍경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증거상 이 사람은 수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근거가 있는 거야.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최소한 그 폼 자체는 사실 건축을 하는데 쉐입을 만들고 어차피 비정형인데 이쪽에서 오픈을 하겠다. 이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작업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물리적 대응을 콘텍스트라고 하진 않거든. 건축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 있거든. 근데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그러니까 동대문이라는 역사적인 그 위치라는 그 장수성에 대해서 자디드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조선 500년 역사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거기까지 온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읽지는 못했던 거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등 돌리고 앉아서 거꾸로 뒤쪽에 좀 높은 언덕에서 진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해놓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동대문 앞에 있는 여러 개의 건물들이 굳이 쟤들하고 내가 뭔가를 관계성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놓고 이쪽으로 돌릴지 저쪽으로 돌릴지는 고민을 했을 건데, 그거는 당연히 했지. 그 땅에 가지고 있는 볼륨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지, 굳이 제가 밖에 있는 그런 건물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동대문 그 경기장이 있던 데거든. 네네. 그러고 이게 이제 수십 년간을 버텨왔고, 그게 동대문 경기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를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을 때 그럼 이걸 깡그리 지우고 그냥 세모를 갖다 놓느냐? 안 그러면 이 동대문 이것과 뭔가 대화를 하면서 다이alo깅 하면서 이것들을 어느 부분들은 또 뭔가 남겨두고 어떤 것들은 살펴주면서 이런 공간을 떠올리게 하느냐의 문제는 있다고. 근데 그거는 전혀 없거든. 일단 동대문이라는 역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컨텍스트라 부를 때는 모든 건물을 컨텍스트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이 도시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참조해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럼 이 건물은 내일 되고 없어지는데 무슨 컨텍스트야? 그것들과 그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게 랜드스케이프로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선으로도 결정해야 되고, 전체 도시의 축에서도 결정해야 되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야. 이게 보통 건축가들이 컨텍스트라고 그럴 때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접근을 보통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 가서 할 때는 그것들을 살펴서 존중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존중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수사하기에 불가하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였거든. 서울시청 경우는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던 관건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 그래서 관건물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를 심어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거부 가능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걸 감정적으로 대해서 어떻다느니 나쁘다느니 폭력적이다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말씀 덕분에. 그러면 이제 그 절차적 프로세스와 자하디드 혹은 자하디드의 건축을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 앞에 건 빼고 자하디드의 건축을 딱 놓고 얘기를 하자면 순수하게 그에 대해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맥락을 지키는 스타일의 건축가는 아닌 것이고. 아니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맥락은 존중한다고. 맥락을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하디드 아까 말했듯이 어디서 접근할 것이냐, 어디와 매스를 큰 매스를 두고 어디를 적은 매스를 둘 것이냐는 건 당연히 하지. 예를 들어서 그럼 두바이에서 자하디드가 건물을 놓을 때도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게 만든다고. 그건 당연히 맥락을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도 놓을 때 사람들이 뒤로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도록 만든 거라고. 왜냐하면 이쪽에 볼륨이 큰 것에서 갑자기 파악이 될 수는 없으니까. 큰 볼륨은 큰 볼륨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사람도 컨텍스추얼하다고. 게리가 빌바오에 국게남을 만들었는데 이 국게남이 그 전체 도시에 그 활력을 줘서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거든. 아, 그런가요? 그 자체가 잘못된 말이거든. 제가 잘 왜냐면 아닌가요, 그럼?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게 일종의 공식화됐고 그래서 건축물에 들어가면 도시가 그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게 됐고 그럼 그거 큰 문제네요. 그 자체도 큰 문제거든. 네, 그렇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패티시즘이라고 외국 유명한 학자들이 여러 번 글을 썼다고. 그러니까 패티시즘은 뭐냐면 정확한 중간에 프로세스나 기구나 기제나 머신들이 있어서 작동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이거 물이 들어가서 도시가 이래 됐다라고 바로 그냥 연결시켜 버린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들고 돌아서 오세훈이도 또는 주변에 있는 건축가 교수들이 얘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얘가 이렇게 될 것이냐를 묻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야. 그래 될 수가 없다고. 건물이 하나 들어서 도시가 되는 경우는 이때까지 있은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될 것이냐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출발한 게 오늘날의 하나의 결과 중에 하나야. 건축적인 착각 중에 하나야. 제가 무죄서 그런데 그 빌바오의 구겐하임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니 역할을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고. 그게 한 부분에 속한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세밀한 리포트들이 있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생략하고 빌바오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 국게남이 들어가서 아니야. 1등도 아니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등도 아니야. 그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된 거야. 도시의 문제와 그 도시 전체 개조에 대한 문제와 경제 뭐 여러 가지가 작동해서 얘가 happen to be 하나의 파트를 해서 역할을 한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인과적 관계를 만들었잖아.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어떤 건축도 건축하러 들어가서 도시를 바꾼 경험이 없었다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착각에 의해서 이 질문을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야. 제 질문은 묘하게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앞에 질문은 말씀해 주신 거고 하나는 그거예요. 이 지금 우리한테는 좀 낯설고 그리고 그 디테일이라 그럴까요? 그 재료의 만남 그리고 그 시공 품질이 아주 높게 비용을 많이 들인 만큼 뽑아져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선 게 사실 오래 지속적이진 못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얘가 지속 가능한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건물로 남아있을 것 같으신지 개인적인 좀 의견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그 레디칼하게 새로운 것들은 오래 못 가요, 효과가. 그렇죠. 근데 지금 동대문 DDP 하나만 놓고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건물 자체는 한국에서 신선한 자극이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데카르트적 기하학적 공간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선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는 않아, 그런 것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오래 간 경우는 없다고. 새로운 충격이 흡수되는 순간 끝난다고. 그 이상이어야 되거든. 예를 들면, 프랑크 게리가 막 쭈글렁쭈글렁 했을 때 충격적이었다고. 근데 금방 이제 조금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 왜냐하면 공간 구조가 똑같고, 다만 이 전체를 이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공간을 경험하게 되면 막 이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막 그 하나의 도시의 아름다운 상징이나 기온 그 해프닝처럼 마치 이게 설치작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아끼고 아름답고 불빛하면 이게 금빛으로 변했다. 그 자체가 주는 미학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아끼게 되는데 그 자체가 주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도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프라이드도 만들고 등등 하면서 에피소드를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의 신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물러갔을 때 새로운 신화를 만들 수가 없으면 그거를 끝나버리는 거야. 제가 질문 드린 이유에 하나는 이게 그냥 새로움을 없어지는 건 뭐 예를 들면 옆에서 갑자기 팍 하면 놀라는데 금방 사라지는 거 같죠? 왜냐하면 공항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면 다 공간들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비상적으로 생겼다고. 근데 늘 이렇게 이제 박스만 보다가. 근데 처음에 보면 굉장히 특이하지만
그러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거야. 여쭤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게 그렇게 한다면 제 20년 이야기도 왜 했냐면 그때쯤 되면 이 정도의 창이 하나도 없는 건물은 거의 여타 그 비판에도 있지만 그 폐허 같은 혹은 굉장히 뭐 흉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저도 없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건 이제 테크놀로지로 충분히 커버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은 아까 말했듯이 잘 써야 돼. 말하자면 사용성이 높아야 돼. 그런데 알다시피 이 건물이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햇빛 둥둥섬이 햇빛 둥둥이 왜 실패하냐면 햇빛 둥둥 그 사람들이 돌아도 그 유지 경비를 뽑으면서 건물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DDP가 계속 삶 속에서 어려서 잘 써야 되는데 이 유지비를 계속 돈을 혈세를 넣으면서 그럼 이 공간을 계속 사랑스럽게 쓰고 멋지게 사람들이 즐기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사용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건축은 사용되지 않으면 이게 폐가가 된다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쓸모가 없다고, 덩어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없이 출발한 게 일종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그 공간을 엄청난 경비를 그 돈이 많이 든다고. 다른 건물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유지 경비가. 그것들을 써가면서 이윤을 창출해가면서 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시인이. 그런데 그거 마치 계속 적자로 1년에 몇백억을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야.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건물을 정말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게 그냥 공공성을 띠고 이게 그 서울의 어떤 문화의 그런 아이코닉을 만들자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건 안 되는 게 우리 시민 돈을 내는데 몇백억을 사업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 당연하지.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유지 관리비를 다 내고 건물이 작동 가능하도록,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충분히 써서 즐기도록 뭐가 되든지 건물이 제대로 이제 쓰여져야 되는데 안 쓰여질 가능성이 너무나 처음부터 기획이 없이 출발한 거라. 이제 이게 문제라고. 햇빛 둥둥섬이 왜 저렇게 돼 있는데 폐허처럼 안 된다고. 유지 경비를 다 커버하고 오는 사람들 돈을 다 뽑아내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도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근데 만들기는 만들었어.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유지 관리비를 고민을 안 했어. 마치 요즘에 올림픽 경기장 막 만들어 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고민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라고. 그 규모도 상당히 커요. 그럼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담아서 그 돈을 뽑아내고 건물을 즐겁게 계속 유지 보수해가면서 더 고쳐가면서 반짝반짝거리게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야.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야구를 계속했던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플리마켓을 남겨두고 네네. 그 거대한 보이드에 거대한 일들을 벌여서 말하자면 한류 문화를 만들면서 행사를 해서 계속 사람들을 끄는 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 근데 말이 혈세지만 우리 돈으로 다 커버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어떤 우리나라 공익재단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1년에 몇백억을 계속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럼 부실 수도 없고 그래도 계속 돈을 이제 막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거냐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럼 결국은 엄청난 재벌이 백화점을 만든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주차가 문제라고. 그럼 그 주변에 엄청난 주차 파워를 또 파킹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이 연계가 안 돼준다면 이 공간이 자생할 가능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또 존중해서 프로그램을 담아야 된다고. 떡볶이집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설령계 유지 관리비가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그 공간에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못 살려내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건축물이 들었을 때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계산 안 했고 수요 예측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상징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건축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야만 건축은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상징인데도 뭐가 되는 거라고. 제일 문제는 햇빛 둥둥성처럼 될까에 대한 우려예요, 실제로.